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적천수 천리를 강의할 겁니다. 자, 이 원문이 있죠. 이거 원문은요, 오늘 좀 말을 제가 길게 좀 하겠습니다. 시간은 걸려도요. 적천수와 격곡론의 자평진전의 연원을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휘장에서 두 번째 장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장은 이렇게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한 것이 뭐가 간단하냐면, 보세요. 지휘장 딱 봅시다. 자, 원문이 여기 있어요, 지휘가. 대각, 이건 뭐죠? 대궐이에요. 대궐에서 노력을 하고, 이거는 공을 세우고, 노력을 하면, 그 나머지, 그 사람의 공운이 어디로 갔냐? 백세에 전해지는 것은 천연의 청기가, 천연의 청기, 자연스러운 청기가 어디에서 바란다? 그 권세에서 기틀을 바라고 있다라고 해서 딱 이렇게 이 네 분의 사주를 딱딱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그리고 이게 동시, 동자예요. 동중당조라고 해서 청기는 경금에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유중당주라고 해서 청기는 병화에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요. 병화라 있다. 그리고 철상서의 명은 청기는 을목에 있다라고 하고요. 기해 이거 진실왕의 명조는 정화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운도 설명 안 하고요. 딱딱 용신을, 그러니까 결국 용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 사주가요. 당중당조인데 경금에 있다라고 딱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주는 적천수 천리 두 번째 사주로서 동중당조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오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설명을 했죠. 화생토, 토생금으로다가 삼상격이 돼서 대운도 화, 금, 토까지 이렇게 흘러서 좋았을 것이다 라고 제가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두 번째 사주 간단하게 이 병화에 있다. 청기가, 천연의 청기가 제 병화다 라고 딱 하셨어요. 용신 역시 마찬가지로 화예요. 좋죠. 그리고 세 번째 사주 보세요. 세 번째 사주도 을목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을목을 표시를 안 해놨네요. 을목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결국은 수체 목화용조예요. 수체 극설교가한 사주예요. 수체 목화용조입니다. 이렇게 되죠. 수체 화목용조라도 돼요. 이 화를 일주를 쓰는 거예요. 수가체입니다. 네 번째 사주가 정화에 있다라고 해서 딱 얘기를 하죠. 금체 화목용조에서 목을 용신으로 할 수 있어요. 화목 용신이에요. 이렇게 해서 딱딱 천년의 청기가 제 병화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신 딱 잡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딱 사실은요, 이 사주가 원문을 보세요. 이 원문에 이미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원문이라는 것은 이미 명나라 때 나왔다는 거예요. 명나라 때 경도라는 사람이, 서울경자 그림도 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한글로다만 해놨습니다. 그 사람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그런데 이 적천수 원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아닙니까? 지위. 이 병권을 잡고 해치라고 해요. 이게 해치는 해태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음에서 찾았어요. 이 해치가 무엇이냐. 결국은 궁전 절간의 사자와 비슷한 게 있다라고 하는데 못 가요. 결국은 광화문에 가면 있죠. 광화문에 가면 해태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리고 옛날엔 해태과자도 있었죠. 제거회사. 근데 요즘 그게 망해서 크라운에서 인수를 했겠죠. 이 변관이라는 것도 사대부에서 이렇게 쓰는 정수리 부분에 뾰족한 모자의 하나다. 위에 사이트에서 찾았어요. 변관이라는 것도 역시 이 변권을 잡은 사람이 쓰는 모자겠죠. 그런 사람은 양인과 살의 신, 기운이 청기 세력이 특별할 것이다. 청한 기운 세력이
특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원문이에요. 명나라 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유시주는 이건 청나라 때 유배곤이가 지었다라고 해요. 이거에 근거해서 지은 거예요. 예, 이것도 역시 일설에 의하면이라고 하죠. 그러나 적천수 천미는 확실하게 임철초가 증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임선생 말이 확실하다는 거죠. 이것은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철초 증주의 원수사 찬집이고요. 그 앞전엔 성의백이라고 해서 바로 성의백이라는 게 바로 유씨를 얘기해요. 유백원. 예, 그 사람이 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가탁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임시주를 봅시다. 이 양반이 임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잡는 거예요. 생살대권을 딱 잡는 거. 또 병권과 형권의 중임자는 그 정신의 청기가 어떻게 자연히 특별하게 아주 넘어뛰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히 양인이 왕하고 그래서 살을 대적할 줄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세 출입이다. 그 기세가 출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중에서 살이 왕하면서 재성이 없다. 이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만약 살이 왕하고 재성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살이 왕한데 또 재성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인수가 용인을 하는 것은 이걸 왜 할까요? 예, 살의 기운을 화살을 해서 양인을 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살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성이 없어서 유양인자, 이건 양인적사라는 거예요. 인성이 없으니까 화살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차는 위 살과 인의 신이 청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세가 이 전이라고 했는데 이 원문에 특이라고 있고요. 또 각주에 처리했지만 징의에도 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는 아니겠죠. 기세가 특별한 자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양인이 왕하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관이 어떻게 잡고 있다, 생살지임을 잡는 것이고, 인성이 양인이 왕한 자는 마치 뭐냐,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양인이 왕하다는 뜻은 춘목의 갑이 묘를 쓰면 양인이 될 것이고, 을을 쓰면 또 을에서 인을 쓰면 양인이다 하는데, 이거는 양인이 아니죠. 사실은요. 록겁격이에요. 록겁이죠. 하지병이, 하월의 병이 오를 쓰면은 이건 양인이에요. 그러나 정이 살을 쓰면 이건 녹겁이죠. 그러나 그만큼 강하다라는 뜻을 말씀을 하시는 걸 거예요. 추지경이 가을의 경금이 6월을 쓰면 양인이 될 것이요. 신금일주가 신월에 양인을 쓰면 이건 녹겁이죠. 전부 지금 양인이 강하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남자. 그래서 겨울에 임수가 자월에 자수를 쓴다든지 개수가 해수를 쓴다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토는 빠졌죠. 무기토는 4, 5에 씁니다. 그래서 만약 양인이 왕에서 살을 대적한다라고 하면 국중에 식신과 인수가 없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든 그렇지 않으면 재관이 있는 자는 그 기세가 비록 특별하지만 신기는 깨끗지 않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식신이 없고 인수가 없다라는 뜻은 뭐예요? 양인이 살을 대적하려고 그럴 때 재성과 관성이 둘 다 또 있어요. 적살을 하는데, 그런데 식상이 없다. 이 식상으로 공격을 하든지 인성으로 화살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딸랑 양인이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 좀 힘이 빠지죠. 그래서 비록 특별하지만은 신기가 불청 깨끗하지가 않다. 곧 무장의 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장의 명이다. 위에는 뭐예요? 문관의 명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곧바로 막는 것은 좀 오늘 첫 번째 사주가 곧바로 막아요. 그걸 무장의 명이다라고 해요. 만약 양인이 그렇죠. 양인이 부당권 그러면서 비록 능히 살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비단 병권을 잡을 수도 없지만은 역시 귀함도 드러나지 못한다라고 해서 역시 양인이 확실하게 잡으려면 저걸 잡아라. 원령을 잡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주가 그런데요. 살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양인올에 양인을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억부론에서. 그러나 격국론에선 양인격의 양인을 용신으로 쓰는 적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쭉 길게 설명을 합니다. 사주 연애자평 연원서부터 쭉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 그 사람은 병을 앓든지 나쁜 병을 앓아서 심히 엄청나게 고생을 하든지 양인이 또 만약 왕한 양인이 살이 약한 것을 또 제한다 라고 하면 이건 역시 오만한 물건, 오물 하면은 건방진 물건이에요. 사람이고 교만하다라고 해서 양인이 지나쳐도 이게 살이 약하면 안 좋다라고 해서 이게 격국론에서도 이건 나오죠. 격국론에서도 살이 약하면 살로서 일단 눌러줘야 돼요. 그런데 대운에서 양인운으로 흐르면 아주 교만해지죠. 그리고 사람이 못됐죠. 그래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평에서 이장의 이론은 격국론의 이론을 중화적으로 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역평자의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남성시대의 서대승이라는 인물이 주나라와 한나라 당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운명에 관심을 가진 도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저술한 인연을 종합하여 저술한 연애자평이 있어요. 그래서 탄생하는데 남성시대예요. 그 책의 내용이 일부분이지만 이미 중화이론이 등장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당대에 유행하던 연간 위주의 감명법을 일간 위주로 감명했던 것이 특징이고 특히 격국론과 신살론을 중심으로 하여 중화론이 조금 등장을 해요. 마찬가지로 다시 명통을 이어 명대의 만민양의 삼명통해와 장남의 명리정령이 탄생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이때 명대에요. 일명 경도라는 사람에 의해 적천수 원전이 나왔어요. 또 일설에 의하면 청대의 개국공신인 유병원이라는 분이 원문을 해석한 원주본이 나왔으며 다시 청대의 진수함이라는 분이 적천수 지묘와 명리학원에 의해 임철초의 적천수 천미로 중국에서 중화론적 고전 명리학이 완결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천수의 특징은 중화론이다. 물론 이 명리학적 중화이론이 본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미 연애자평 등의 연애자평에 등장한 이론이며 후대의 진수하며 적천수 지묘와 명리학원을 통하여 임철초가 적천수 천미를 발표하면서 명리학적 중화론이 완결된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한편 진수함보다는 늦고 임철초보다는 약 100년 앞선 사람인 심여첨은 자평진전이라는 책을 통하여 연애자평의 이론인 격국론을 저술함으로써 명리학의 계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격국론에서 특징적이라 생각되는 격에 관해서 본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다뤘던 격을 정리해보면 본서 161페이지에 관살장이 있어요. 179페이지에 상관장이 있으며 405페이지에 양인국과 상관격을 다루고 있고요. 이곳에서 또다시 양인을 다루는 것을 보면 격국론에서 사흉신을 해당하는 격만 중화론에서 다룬다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적천수 천미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인격의 양인도 용신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사례명제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격국론에서는 일체 없어요. 양인격의 양인을 용신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흉격이니까.
예. 그리고 사례 명절 또 그런 것만 양인격에 7살만 쓰는 것만 사례 명절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심여점 선생님. 자 봅시다. 양인격에 양인을 쓰는 사주예요. 자 이건 좀 내리 써야 되네요. 일단 읽어드릴게요. 이민, 기유, 경호, 병술. 자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자, 예. 임철조 선생도 인호술은 안 된다. 국이. 이게 유금 때문에 떨어져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보면 화체 수금 용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인격이에요. 사실은 임철조 선생은 뭐랬냐, 임수는 못 쓴다라고 하셨어요. 왜? 이 인목이 물을 빨아들여서 못 쓴다. 그럼 금토로 가라 라는 것인데 대운이 수음부터 오니까 관직으로 출세를 한 사람이죠. 왜? 이 사주가 보세요. 6월에 태어난 양년생이잖아요. 그러면 신유 술이죠. 그 다음에 30년은 좋죠. 그 다음에 모군이 오면 이 사주는 끝나는 사주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기다 옮겨 적을게요. 옮겨 적고 선생님 우리 임철조 선생의 설명을 들읍시다. 자 이민. 그래서 양인국의 격국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용신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민 기유. 어느 것이 나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경우. 그러나 저는 두 건 다 지금 무게중심 인원으로 용신을 잡아도 나오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격국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임철조 선생님께서는. 자, 병일병시다. 어디 있어요? 병일병시다. 우선 지벙생황하다. 자, 이 칠사를 엄청 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납임수. 자, 임수가 인목에 납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임수 못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술은 지나고 나면 해제축은 들어오죠. 여기까지 이 사람 사주. 불능제살한다. 이 산을 못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 수가. 그래서 그러든 저러든 살부터 격국론에서는요 양인격에 무조건 칠사를 쓴다니까요. 왜냐하면 양인이라는 나쁜 흉성이니까 칠살로 더 제압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불능제살 이게 살부터 제살을 해요. 오직 의지하는 건 유금으로서 양인이 당권 위용, 양인이 권세를 잡았으니 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생술을 해야 저 전목 칠사를 잡을 거 아닙니까? 격주인목 보세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유금 때문에 인목이 떨어져 있어서 이거 시켰었죠. 비록 어떻게 되냐 불능회국이지만 국을 이룰 수는 없지만 차는 바로 양인과 살의 신이 청하다. 기세가 특별하다. 전자하고 확실히 틀리죠. 기세가 특별하다. 조등과가 팔 수밖에 없죠. 조등과. 일찌감치 수운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루장해서 딱 누대에 딱 장악하고서 병권과 형권을 살생지임을 했다. 책임을 지고서 벼슬길은 어디에? 형구 상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서는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일단 형구 상서에 그나저나 이 사주는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갑인대운이 들어오면 살의 기운이 많아서 생해져서 못되죠. 자, 이와 같이 격국론으로는 양인격의 명제를 중화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아래 심여첨의 격국론에서 양인격을 설명하겠지만 양인격의 양인을 상신, 용신으로 잡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양인으로 태어난 일주는 강하다는 전제 아래 무조건 제복을 시키는 우행인 살성을 상실하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다음은 심여첨의 격국론을 보겠다라고 해서 이건 분명히 칠사를 쓰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든 저러든 오늘 길게 저 앞에서 지루하게 마지막 그러니까 거의 제가 명리학사 비슷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원문 기본은 연애자편이에요.
연애자편에서 격국론도 나왔고 억부론도 나왔어요. 물론 시중에 지금 신사를 위주로 강의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격국론도 신사를 부정하고 억부론도 신사를 부정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몇 번일까요? 그냥 제가 띄워놨으니까 곧바로 나올 겁니다. 이 사주예요. 이 사주가 자래명조 492번이에요. 네, 여기까지죠. 그리고 지금 살지 않는 나이 60세에 와 있는데 이 사주는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사주가 되죠. 화채 수금명조에서 수가 불가하다라고 했지만 뭐 수 불가하든 말든 금이 용신이면 수는 쫓아오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파랗게 되는 거예요. 수가 용신이에요. 네. 칠사를 누르면 이게요, 양인이 살을 대적할 때요, 저거 보세요. 저 화세가 강한데 금을 하나 가지고 지금 할 수 있을까요? 금 하나 가지고. 그래도 수를 막아주고 금으로서 뒤를 봐줘야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살지 않은 사람 사주를 지금 평하고 있습니다. 네, 가빈대원님은 이 사주는 끝난 사주죠. 자, 이렇게 해서 양인격의 양인을 용신으로 하는 것을 앞으로 3개를 더 보겠습니다. 모두 4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했으니까 3개를 하겠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